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. 자, 오늘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오늘은 제가 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. 바로 이 삼성 SDI 생산 능력과 이 WCP와의 연관성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일단 삼성 SDI의 생산 능력을 좀 체크를 해봐서 기존의 이제 시장 관측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WCP의 생산 능력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 그래서 2030년까지 매출 성장이 10배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, 이거는 사실 예측치와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임의적으로 적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참고용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내피셜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걸 인지를 해주시고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죠. 이 광폭 제조 설비로 인해서 이 생산 능력이 업됐다. 이거 광폭 제조 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이번에 이제 생산 라인에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기사를 잠깐만 체크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WCP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기사 먼저 보도록 할 건데,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WCP 5.5m 광폭 분리막 라인 완공 생산성 2배 업그레이드. 자, 이게 이제 3월 18일 날 나온 내용인데, 한번 밑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제가 체크한 부분만 좀 보면 되는데, WCP는 신공법을 적용한 이 78 라인에 완공을 했고, 그리고 시운전 중에 있으므로 3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올해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을 해서 풀캐파로 돌렸을 때 이 생산 능력이 커졌다라는 거겠죠.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4월 달에 이제 매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WCP가 마련한 78 라인은 세계 최대 5.5m 광폭 제조 설비를 갖춰 이 경쟁사나 이 기존 다른 설비 대비해서 단위 시간당 2배에서 3배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. 여기에 플러스로 개별 연신 공정과 그리고 동시 멀티 코팅과 같이 독자적으로 이제 공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,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WCP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물량은 삼성 SDI에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이 78 라인을 가동을 하게 되면은 생산 능력은 풀캐파로 돌렸을 때 11억 3천만 미터 제곱으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.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잠시 뒤에 계산을 해볼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트 말고 제가 만들어둔 마인드맵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사업 부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. 현재 총 캐파로 돌렸을 때, 풀캐파로 돌렸을 때 생산 능력은, 연간 생산 능력은 11억 3천만 미터 제곱이다. 그리고 아까 기술력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, 이 5.5m 그 광폭 제조 설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연신 과정에 있어서 개별 연신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, 개별 연신 공정이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하 좌우 방향으로 동시에 늘리는 이 동시 연신과 달리 개별 방향으로의 연신을 각각 수행하는 방식인데, 일본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동시 연신과 비교했을 때 로스 부분을 잘라내는 절단 비율이 낮아서 이 유효 면적이 넓으며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신 공정이 이제 개별 연신 공정을 사용을 하면서 생산 속도도 빠르고 이제 유효 면적도 넓어지면서 그만큼 생산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 듀얼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이 듀얼 코팅 기술은 두 개의 분리막 원단을 결합시킨 다음에 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 코팅 분리막의 생산성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이 원가 경쟁력이라던가 그리고 생산성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서 삼성 SDI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
어쨌든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WCP의 경우에 이 삼성 SDI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%가 넘어가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삼성 SDI의 분리막 수요의 약 60%에 해당하는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에 이 WCP와 삼성 SDI의 공급 계약 관련해서 이 MOU가 있었죠. 그 MOU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023년 7월 달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 2027년까지 5년간 이 40억 미터 제곱미터의 미터 제곱의 분리막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40억 미터 제곱은 일반적으로 원통형 셀에 들어가는 양의 분리막이 만약에 1기가와트시당 약 700에서 900만 미터 제곱이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 4680 배터리의 분리막이 1기가와트시당 약 700만 미터 제곱인데 이 기준을 4680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번 계약 물량이 모두 4680 배터리에 사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569기가와트시의 배터리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약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현재 이 계약 규모가 넘어갈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따로 공시가 되지 않아서 이 미터당 1미터 제곱당 1달러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40억 달러로 현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40억 달러를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5조 원이 넘어가죠. 그래서 이걸 토대로 또 계산을 해봐요. 이걸 토대로 또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삼성 SDI의 이 전기차 그리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. ESS 셀 생산 능력을 23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23년에는 약 9억 미터 제곱에서 약 2025년에는 약 12억 미터 제곱, 그리고 2030년에는 53억 미터 제곱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이 WCP가 담당하고 있는 물량이 60% 정도 됩니다. 60%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30년 기준 한 해 약 30억 미터 제곱 내외의 분리막 물량을 누가 WCP가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물량을 1미터 제곱당 1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은 4조 원 규모가 나옵니다. 이게 뭐 몇 년간의 매출이 아니라 1년입니다. 1년. 연간 매출이 4조 원 규모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WCP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, 여러분들? 거의 한 3천억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매출액 보시면은 현재 3천억이죠. 3천억인데 지금 2030년까지 거의 10배죠. 10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.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. 물론 이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분리막 수요 퍼센트 점유율에 따라서 그 부분도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WCP가 그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었을 텐데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맞지만 기사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르면 상반기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이 분리막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공급망 확대를 현재 진행을 할 생각인 거죠. 이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삼성 SDI의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매출 확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외형 성장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리고 작년 기준 삼성 SDI가 아니라 WCP의 영업이익률이 22%가 넘어가요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 성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나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사실상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물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숫자적인 부분만 계산으로 두고 봤을 때는 현재 이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.
그러면은 제가 그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이 WCP 같은 경우는 박스권 구간에서의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과거에서도 계속해서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인 건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매물대도 굉장히 두텁습니다. 시장의 쇼크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현재 지지 구간을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, 이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이 매출적인 부분도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, 아니면은 뭐 WCP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상반기에 다른 고객사와의 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. 위로 보시면은 저항대가 현재 대략적으로 5만원에서 52,500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장기 이평선입니다.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해요.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 두 차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24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과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좀 동반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,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슈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. 수급적인 부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최근까지 뭐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매집되고 있는 물량들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물량들이 과연 계속해서 늘려가는지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내에서의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